안녕하세요.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 안정준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옵스에 기반한 데이터 인텔리전스라는 제목으로 데이터 옵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이터 통합 플랫폼과 적용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분석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기업 가치를 올릴 것인가 라는 핫한 질문에 대한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에 답을 드리고자 이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발표는 데이터 시장과 기술 등 환경 측면, 또 데이터 통합 플랫폼으로서 펜타오라는 솔루션을 소개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하였는지를 사례로서 제시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옵스 관련된 6가지 구축 레퍼런스를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순서는 데이터 옵스 환경, 또 데이터 통합 플랫폼 소개, 구축 사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챕터 1은 데이터 옵스 환경이고요. 이번 장에서는 데이터 옵스를 둘러싼 빅데이터 전체 시장, 그다음에 기술, 비즈니스, 다양한 분석 솔루션 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대에 빅데이터가 처음 등장한 이후 빅데이터 시장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왔습니다. 초기의 빅데이터 시장은 RDB와 같은 정형 데이터에 한정되었고 시장 규모 또한 매우 작고 또 고객이 느낄 만한 활용 가치도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이후에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 시장이 등장하면서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한 기업 보유 전체 데이터를 통한 고객 증가 등 가치 도출이 현실에 적용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업에서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확대 적용 중이며 이를 위한 데이터 활용 인력 확대 및 업무 적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를 바탕으로 글로벌 리서치 기업인 IDC에서는 향후에 우리나라 데이터 시장은 매년 약 7%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향후 2026년이 되면 그 시장 규모는 3조 2,48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에서 지금 데이터 경영을 외치고 있고 또 고객 접점에서 다양한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는 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업 고객 니즈에 대응하면서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 활용 현황은 어떨까요? 최근의 데이터 레이크 구축 사업은 하나의 큰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기업이 데이터 레이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유는 갖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분석하고 상관관계, 선형성과 같은 업무 인사이트를 찾아내서 회사 KPI에 공헌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데이터를 통한 기업 가치 향상 기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로는 말씀드린 이런 가치 창출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 주된 이유를 들자면 분석에 쓸 수 있는 정형 데이터가 사실 많지 않거나 또는 만약에 사용 가능하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국내 대형 철강, 반도체 같은 제조업체에서는 CCTV를 설치해서 제품 생산 공정과 품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영상 정보는 데이터 사이즈가 매우 커서 수집, 저장에 매우 한정된 상황입니다. 통신사 또한 기지국에서 초단위로 발생하는 로그 데이터가 매우 큰 규모이다 보니 한 며칠 정도만 전체 데이터를 저장하고 나머지는 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에 데이터가 강조되고 개선되는 데이터 인프라 솔루션이
등장하면서 일단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 규모는 예전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이때 고민을 하거나 생각을 해야 될 게 다크데이터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크데이터의 정의는 컴퓨터와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얻는 다양한 데이터로서 의사결정이나 이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 및 관리는 되지 않는 데이터가 되겠고요. 이처럼 저장 데이터는 늘고 있지만 아직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쓸만한 결과는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인사이트 도출부터 가치 창출로 연결되는 분석 프로세스가 쉽게 적용되고 확산되는 상황까지는 못 미치고 있다라는 상황이고요. 이번에는 데이터옵스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데이터옵스란 데이터를 통합, 변환, 결합하고 데이터 활용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체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고려사항과 주요 진행 단계가 어떻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요구사항을 들여다보면 가장 먼저 데이터 인프라에 대한 필요성 검토입니다. 데이터 수집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알고리즘과 통신 프로토콜이 오늘날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예전보다 레가시에 쌓여있는 데이터를 훨씬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되었습니다.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분석에 필요한 가공과 전처리 비용도 증가하였습니다. 지금도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에서 가공 및 전처리 작업에 전체 분석 공정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 레이크에서의 데이터를 전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때 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성능 컴퓨팅 파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처리가 끝난 데이터는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GPU라든가 이런 컴퓨팅 자원을 바탕으로 분석과 모델링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데이터 레이크의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변수 간의 관계나 유효성을 찾아서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과 추론 시스템을 만들고 시각화 과정을 거쳐서 업무 현장에 적용합니다. 그 결과는 스테이징과 아카이빙 같은 인프라에 적용되며 보여지는 그림처럼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사이클로 결과를 계속 개선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절차와 인프라에 더해서 거버넌스 또한 고려해야 될 아주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살로스처럼 데이터 관리에 저해되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기업의 데이터 활용이 아주 중요한 상황이 되었고요. 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 살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아주 중요하고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데이터 활용을 하기 위한 일종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정해놓은 템플릿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분석 절차를 정형화하고 자동화하는 방안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활용을 위한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절차와 결과물, 그리고 이와 관련된 담당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및 기술 환경이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기업 내부의 운영 시스템 또한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있고요. 또 관련된 데이터도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옵스와 관련해서도 관련된 여러 역할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데이터 엔지니어라는 역할은 원천 시스템에서 재빠르게 데이터를 확보해서 추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대량의 데이터를 빅데이터 시스템 환경에서 분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요. 그리고 또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ML 아키텍트와
엔지니어가 모델링 업무를 수행을 하고요. 또 이렇게 분석된 결과를 자동화하는 MLOps를 모델링하는 환경을 바탕으로 그 모델 결과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최종적으로는 업무에 적용해서 실제 결과 확인까지 연결되는 게 하나의 큰 업무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확보, 데이터 분석, 모델링, 그리고 그 결과와 적용을 위해서 데이터 엔지니어, 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역할이 등장합니다. 이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오케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어떻게 이 역할들을 조율하는 아키텍처를 구성하는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앞서 데이터 분석을 담당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보통 파이썬, R, 세스처럼 각자 이미 쓰고 있는 분석 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 MLOps 환경은 그 도구와는 상관없이 그 분석 결과를 자동화하는 일종의 데이터 분석 환경이 되겠고요. 현재 MLOps를 포함한 데이터 분석 도구 시장은 컨테이너 기반도 있고요. 또 하나의 플랫폼 형태로 있고요. 이렇게 수많은 유형의 솔루션들이 고객 선호를 최대한 지원하는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은 펜타호라는 데이터 옵스를 지원하는 데이터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솔루션 소개와 사례 등을 들으시고 향후에 데이터 관련된 파트너로서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검토해 주실 것을 미리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옵스를 지원하는 다양한 데이터 통합 플랫폼이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대표적인 데이터 통합 플랫폼으로서 펜타호를 소개하겠습니다. 펜타호는 2004년에 아파치 오픈소스로 나온 데이터 통합 플랫폼이고요. 데이터 흐름을 관리하는 엔드투엔드 데이터 관리 솔루션입니다. 데이터 엔지니어가 원천 시스템에서 ETL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데이터 스튜어드가 데이터와 관련된 도메인의 업무 이해를 제공하고 데이터 분석가가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해석 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모델링을 하고 나면 사용자가 실제 업무에 적용하도록 결과값과 그 결과값을 시각화하는 일련의 기능들이 제공됩니다. 또한 데이터 수집을 사전에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자동화해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외부로 연결해주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펜타호는 데이터 수집 엔진을 통해서 오라클 DB부터 퍼블릭 클라우드, 또 REST API, 레이크하우스, 오브젝트 스토리처럼 연계를 통한 데이터 수집 기능을 제공합니다. 정형 데이터에 대한 배치 처리뿐만 아니라 카프카 연동 등 실시간 데이터 처리에도 강점이 있는 솔루션으로 최근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파이썬이나 R과 연동돼서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분석 결과에 대한 시각화, 또 스케줄 기반 데이터 흐름 관리, 또 모니터링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펜타호의 가장 주요한 기능을 말씀을 드리면 어떤 원천 데이터라도 어떤 타겟으로 보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아주 핫한 퍼블릭 클라우드 AWS뿐만 아니라 애저나 GCP와 고객이 갖고 있는 레가시 간의 데이터 연동, 또 실시간 데이터 처리, 또 저희 그 펜타호가 갖고 있는 까르테라고 하는 어떤 서버 확장 기능, 또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보안과 관련돼서도 LDAP이나 AD처럼 자격 증명을 위한 인증 방식 제공, 또 업무 자동화를 통한 업무 모니터링 및 시각화까지 데이터 플랫폼으로서 여러 차별화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펜타워를 통해서 어떻게 데이터 업스 기능을 구현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천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 수집이 이 프로세스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EDA로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도 부르고 있고요. 데이터 간의 상관 분석 등을 통해서 데이터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EDA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은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데이터 전처리와 EDA는 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사전에 현업이 분석할 수 있는 대상 변수 선택, 그다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전략, 이런 것들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하면은 순서는 바꿔서 진행될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지금의 현재 순서로 아마 진행이 되도록 저희가 프로세스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처리 과정에서 현업에 있는 도메인 전문가와 함께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또 이상 데이터에 대한 확인 작업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어떤 데이터를 쓸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선택하고 전처리하는 부분이 전체 프로젝트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처리를 마치고 나면 분석 대상 데이터 세트가 구성이 됩니다. 데이터 세트는 학습 데이터와 훈련 데이터를 구분하는 작업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 장표에는 좀 그림이 작게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학습 데이터와 훈련 데이터에 대한 비율을 8대1라든가 7대3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세트를 갖고 분석 툴을 활용해서 모델링을 진행하는 게 그 다음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델링을 통해서 분석 대상 변수에 대한 중요도, 또 평가 데이터들이 도출이 되겠고요. 평가 항목을 통해서 어떤 모델링을 선택할지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델링 결과를 기반으로 예측 시스템에서 예측 값을 도출하고요. 그 도출된 값을 평가해서 모형에 대한 해석으로 데이터 분석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델링을 통한 예측 과정은 일회성이 아니고 사전에 미리 정해진 목표치에 얼마나 근접하는지에 따라서 지속, 반복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펜타워를 데이터 분석에 사용했던 제조사 고객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제조 현장에 있는 MES라든가 현장 설비를 포함한 이 기존의 레가시에서 분석을 위해 필요한 원천 데이터를 분석 대상 기관과 주기를 기준으로 사전에 정한 스케줄에 따라서 자동화해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만약에 빈 데이터처럼 특이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알람을 보내서 데이터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담당자에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집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또 파생 변수라는 걸 만듭니다. 이 파생 변수를 만들어서 모델에 대한 성능을 추가 확보하는 일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X, Y 변수에 대한 부분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모델이란 거는 중요한 변수가 무엇인가, 또 중요한 이 주요 변수를 갖고 뭘 예측할 것인가를 정의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석할 변수를 대상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 EDA라고 하는 과정을 수행을 해서 변수에 대한 상관성과 중요도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EDA 후에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때에는 도메인 전문가와 함께 데이터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 없는 데이터를 제거하는 등 실제 업무 환경을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와 같은 전처리 작업을 거친 데이터를 알고리즘 등을 반영을 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모델링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모델링에서는 학습 데이터를 정해서 평가를 하고, 또 모델 생성을 하고 나서는 테스트 데이터와 비교해서 성능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모델을 평가하고, 결과가 가장 좋은 모델을 생성해서 이후에 전체 데이터 기반으로 모델을 다시 업데이트하고요. 그 모델을 통한 결과값, 그러니까 추론 결과를 외부로 표출하는 부분이 실제 사례에서 진행된 데이터 분석 관련된 하나의 큰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앞장에서는 모델을 생성하는 어떤 최적화된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선정된 모델을 하지만 재수행하는 상황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분기나 반기처럼 그 모델 자체의 유효기간을 사전에 미리 정해준 사용기간이 있고요. 그 사용기간을 넘어가는 경우, 그 다음에 평가지표 자체가 낮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뭔가 이상한 이벤트가 나올 경우, 이때는 재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모델링을 자동화 처리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재학습은 앞장에 설명드린 분석 절차를 모두 재실행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여기 표시되어 있는 짙은 남색의 이 활동 위주로 재실행 작업을 진행합니다.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에서는 이런 과정을 모두 템플릿화해서 구성하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과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통합 플랫폼으로서 펜타워 솔루션이 엔터테인먼트, 공공, 제종, 금융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각각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사례 형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게임 관련 실시간 대용량 스트리밍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한 내용이 되겠고요. 고객은 데이터와 관련된 ETL 자동화, 실시간 대용량 스트리밍 데이터에 대한 처리, 또 데이터 옵스 프로세스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요구사항에 대한 솔루션으로 대용량 데이터 실시간 처리를 해법으로 제시했고요. 이 프로젝트 이후에 고객사는 약 2천만 건에 달하는 실시간 데이터 집계 시간을 1시간에서 5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해서 지금까지도 데이터 통합 플랫폼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국내 대형 보험 고객사의 IFRS 17 구축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고객은 보험사 고객사로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국제보험 회계 기준인 IFRS 17 사업을 하면서 원천 데이터를 펜타오 ETL 기능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요. 또 각종 보안 감사 관련된 요건, 또 스케줄 기반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또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체크, 또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백업, 모니터링과 같은 요건을 펜타오로 성공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앙 집중형 저장소를 통한 워크플로우가 단일화되었고요. 사전 스케줄 기반의 대용량 데이터 자동 처리, 데이터 처리 로깅과 모니터링 또한 가능해졌습니다. 최근에 공공기관 대상으로 클라우드 전환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7개의 국가 표준 기관이 갖고 있는 개별 데이터를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서 중앙에 있는 클라우드 저장소에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의 기관이 갖고 있는 개별 생성 보유 중인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ETL 기능을 통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중앙 저장소로 제공하고요. 데이터에 대한 검증 기능을 모두 포함해서 솔루션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 기관별로 데이터 옵스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사전에 정해진 스케줄 기반으로 안정적인 데이터 배치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향후에 이런 클라우드 전환 공공기관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형태의 중앙 저장소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을 염두에 두고 있는 고객에게는 매우 유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번 장은 석유화학 제품 제조사 사례입니다. 해당 업종은 공장 설비에 대한 이상이나 고장이 나면 발생하게 되면 제품 생산에 막대한 차질을 빚는 비즈니스 이슈를 안고 있는 업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현상을 분석을 한다고 해도 현장에 있는 설비 데이터 확보가 많이 어렵고요. 또 만약에 데이터가 확보되더라도 현장 인력이 예측 모델링을 수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슈를 바탕으로 고객사에서 예지정비 솔루션 구축 요청을 저희한테 하였습니다. 이에 효성인포메이션에서는 설비 데이터를 수집해서 데이터 분석 모델링을 통해 설비 이상 여부를 분석을 해서 예측값으로 제공하였고요. 또 모델을 계속 재학습해서 예측 정확도를 지속 개선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템플릿 또 교육을 같이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품 고장으로 인한 설비에 대한 비가동, 즉 다운타임 리스크가 줄어들고 이에 따른 손실 감소, 또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 기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국내의 대표적인 타이어 제조업체의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타이어 설계 재료 인자 분석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고객사의 연구소에서 생산하는 타이어 시제품 데이터를 이테일 기능을 통해 수집을 하고요. 분석 알고리즘 기반으로 수집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시제품에 대한 성능과 재료 물성 모델을 만들고 품질 예측 업무를 자동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능 예측 데이터에 대한 조회 시간이 기존의 1시간에서 거의 실시간, 준실시간 처리가 가능해지는 등 대폭적인 어떤 리드타임 감소 효과를 달성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세라믹 생산단지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예지보전 및 공정 최적화 사업 사례입니다.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활용해서 공공기관 내부에 시제품 제작을 담당하는 세라믹 공장의 제조 설비를 대상으로 AI 기반의 예지보전과 제조 공정 최적화를 수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에너지 유틸리티, MES 등 전 공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와 또 제조 설비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상 발생에 대한 예지 보전, 또 생산 공정 관련된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구축을 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고객사는 각종 실증 평가를 거쳐서 단위 공장 기술 지원 체계를 확립하였고 스마트 제조 통합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업에서 데이터와 IT는 비즈니스에 대한 지원 성격이 아주 강했습니다. 하지만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을 비즈니스에 적용하고 또 최근에 그와 관련된 검증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데이터 옵스 기반의 데이터 의사결정 체계를 생각만 해왔거나 아직 우리 회사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설명을 통해서 강력한 업무 혁신 툴로서의 데이터 인텔리전스 또 그 사업을 수행할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떠올리시기를 요청드리며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